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나머지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속도라고 하는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거 힘 때문이고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힘의 크기나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아. 자, 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 이 가속도 운동은 가속도라고 하는 이 벡터의 방향 또는 크기가 변하는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등가속도에 의하면 질량분의 힘, 그래서 물체가 받은, 어차피 질량은 일정할 거니까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이나 힘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는데 힘의 방향 또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속도의 방향 또는 가속도의 크기가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 또는 방향이 바뀌는 가속도의 방향 또는 크기가 바뀌는 운동을 우리는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물체의 실을 매달아 뺑글뺑글 돌리는 등속 원 운동이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그러냐면 진자 운동이 대표적으로 그냥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힘의 크기 또는 힘의 방향이 바뀌어요. 힘의 크기 또는 힘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중심으로부터 알만큼 떨어져 있는 반지름을 이용해서 뱅글뱅글 돌리는데 빠르기는 똑같이 V라는 빠르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자. 속력은 똑같아. 속력은 어디에 와도 V야. 그래서 하지만 운동하고 있는 속도 방향은 바뀌어요. 속도 방향은 바뀐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게 등속 원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방향만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야 되냐면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언제나 90도를 이루는 방향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A점에 왔을 때 힘은 이 방향으로 왼쪽 아래쪽 방향으로 힘 받아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서 B의 위치에 오면 힘이 언제나 운동 방향과 90도를 이루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때의 힘은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과 이 힘의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얘가 힘의 방향이 변해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변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예요. 되겠지? 되겠지? 항상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힘의 방향도 따라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얘는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힘의 공통점은 있죠. 어디에 힘 방향이 바뀌더라도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 구심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할 때 작용하는 구심력은요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등속 원운동이 아닙니다. 아니 등속 원운동이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등속 원운동은요 힘의 방향은 바뀌지만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10N, 이쪽 방향으로 10N 뭐 이런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데 가속도의 방향은 바뀌어. 됐어? 그래서 등가속도라고 할 수 없어.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진자 운동 있잖아요. 진자 운동은요. 그래서 이 물체가 양쪽 끝에 왔을
멈춰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가다가 멈춰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간 속도가 0인 지점이 가장 위로 많이 올라간 최고점의 높이예요. 그러면 이 최고점에 왔을 때의 힘만 보면 무슨 힘 작용하냐면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말해. 중력과 장력이죠. 됐죠? 중력과 장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얘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힘은요, 이 둘의 알짜 힘이겠죠. 그러니 이 A 점에서는요, 중력을 평행이동시키면 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장력은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장력과 중력을 이용해서 삼각형법 그리면 합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이게 합력이에요. 그래서 합력이 오른쪽 아래쪽 방향으로 요만큼의 크기의 합력이 작용합니다. 그 요만큼의 크기의 합력을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요 힘이 mg인 요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크기는 얼마냐면 mg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만큼의 합력을 받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느낌 받았다고요. 아, mg 사인 세타인데 mg로 바뀔 수는 없는데 사인 세타는 요 각도가 여기 왔을 때 60도면 여기 오면 30도거든요. 맞죠? 여기 오면 20도고 여기 오면 10도고 여기 오면 0이네. 그럼 합력의 크기가 점점 뭐합니까? 감소하면서 와요. 됐죠? 여기에 왔을 때도 보세요. 여기에 왔을 때도 똑같이 얘가 질량이 m인 물체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위쪽으로 장력을 받을 텐데 이 각도가 중심으로부터 똑같이 대칭이니까 세타 극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합력을 구하려고 하면 평행이동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중력, 장력을 이용해서 삼각형 그리면 이 방향으로 합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방향에 왼쪽 아래쪽 방향에 힘을 받으니까 얘하고 힘 방향 반대죠. 달라요. 자, 그리고 크기는 mg 사인 세타라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각도가 커지면서 힘의 크기는 또 커져요. 그래서 힘은 양 끝단에서 각도가 크니까 제일 큰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자 운동은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다 바뀝니다.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을 하면서 얘는 등속 원운동하고 차이죠. 등속 원운동은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라면 얘는요,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졌다가 올라가면서 느려지죠. 빠르게 바뀌죠. 그리고 방향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자 운동은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럼 빠르기도 방향도 모두 바뀌려면 물체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항상 합력 방향이 비스듬한 방향이죠. 그래서 다 바뀐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구나. 그래서 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리얼 가속도 운동이죠. 되겠니?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운동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는 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그냥 가속도 운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장력은 그러면은 어떻게 변해요, 정확히? 장력의 크기는요. 네. 여기에서 합력의 크기가 이 값이잖아요. 네. 합력이라고 하는 건 중력을 일정하잖아요. 네, 합력이 크지만 합력하고 요 각도 사이에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됐죠? 네,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장력의 크기는 변하겠죠. 네. 자, 요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얼하게 얘는 가속도 운동이구나.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가속도의 크기 또는 방향이 바뀌는 등가속도가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 지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항상 일정합니다. 등속 원운동이잖아요. 이게 2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럼 계속 2초 만에 한 바퀴 돕니다.
됐어?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얘 뭡니까? 주기 운동이에요. 근데 얘도 보시면 A점에서 출발해서 O를 지나 B까지 갔다가 O를 지나 다시 A까지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니까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기야. 되겠어? A에서 출발해서 그 자리 다시 A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기라고. 됐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주기라고 하는데요. 얘도 진자 운동도요. 출발해서 그 자리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정한 주기 운동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주기 운동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울 건 주기 운동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원운동하고 등속 원운동하고 진자 운동이 대표적인 주기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동 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주기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됐죠? 한 번 회전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주기가 2초예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 주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진동수. 네, 진동수죠. 진동수는 1초 동안 몇 번 진동이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라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얼마야? 2분의 1 헤르츠네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쵸? 이런 식의 얘기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물어내서 배워왔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주기 운동의 가장 근간은 누구냐면 등속 원운동입니다. 사실은 주기 운동은 모두 다 등속 원운동을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등속 원운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주기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 등속 원운동이고요.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물체를 실에다가 매달고 뺑글뺑글 돌게 하는 등속 원운동 시키고 싶다라고 치자.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이 R이에요. 그죠? 그럼 모든 힘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운동을 할 때 사용되는 진짜 힘 알짜 힘.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할 때 작용하는 알짜 힘이 구심력 구하는 방법. F는 불러. F는 네가 아는 유일한 식 F는 MA예요. 이걸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심력을 구할 때 구심력 방향은 항상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이때 물체의 질량은 m이니까 m 집어넣으면 되고 뭐만 알면 되니? 가속도만 알면 돼. 그러면 돼. 그럼 구심력 구해줘. 됐어? 그래서 우리는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인 구심가속도 구하면 된다. 생각을 쭉 끌고 가봐. 자, 구심가속도 구하면 된다. 자, 근데 이러한 가속도는요. 가속도 정의에 의해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된다. 맞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니까 A점에서요 B점까지 간다고 치자. 그러면 A점에서의 속도 방향 이 방향이에요. V0.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서 T초가 되면 얘는 이 방향으로 속도가 생기겠죠. V. 됐어? 자, 그랬을 때 빠르게는 안 바뀌지만 방향이 바뀌어서 속도가 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의 벡터값 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V-V0 됐어? 네, 이거는 사실은 V에다가 V0의 속도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합성하면 돼.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평행 이동하게 끌고 오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V0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방향 바꾸라 그랬으니까 이 방향으로 벡터 합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 속도 변화 방향이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벡터 합성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속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벡터 합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어쨌든 속도 변화를 알면 되네. 그럼 속도 변화를 알려면 일단 속도를 알아야지, 이 새끼야. 그거지.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이니까 정확하게 원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라는 빠르기 알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자, 우리는 한 번도요 직선 운동이 아닌 원운동에 대해서 곡선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포물선은 수평과 수직의 직선 운동이죠.
실제로 곡선 운동을 배우는 건 원운동이 최초거든요. 자, 이 원운동에서요, 이 아이의 빠르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이렇게 반지름이 R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얘가 뭐 한 바퀴 돌든 반 바퀴 돌든 상관없어요. 세타라는 각도를 가서 요만큼 갔다고 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얘 간 빠르기라고 하는 이 아이의 그래서 선속력이 얼마냐 또는 선속도가 얼마냐. 선속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속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죠. 자, 그러면 선속력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 듣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선자 띄고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해서 우리가 그냥 속도, 속력 구한 게 선속도, 선속력 구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속력, 선속도는 V는 시간분의 간거리 요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요. 시간분의 거리 요만큼 갔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꼬맹아, 얘가 한 바퀴를 돌았다고 치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주기겠죠. 맞아. 주기분의 한 바퀴 간 거리가 뭡니까? 2파이. 원둘리죠. 2파이 R이죠. 이게 얘의 선속력이야.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선속력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선속력이라고 하는 속력 굳이 왜 간거리 이거를 표현하냐면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 선생님 천체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천체에 있는 별들의 움직이는 속도는 그래서 선속력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간 거리들이 크니까 또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 각도를 표현할 때 거리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합니까? 각도로 표현합니다. 움직인 각도.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뭡니까? 각속도를 쓸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1초 동안 몇 도 움직였어? 30도 이거죠. 그래서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 지구 자전 속도. 이놈의 개놈의 새끼들!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 24시간. 그럼 1시간에 몇 도 도는 거야? 15도.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는요 1시간에 15도 가는 빠르게요. 이게 각속도야, 새끼야. 됐어? 이걸 우리가 쓰고 있다고. 천체에서는 주로 각속도로 표현한다. 각도로 표현한다고. 되겠냐? 네, 천체는요 거리의 의미보다 각도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각속도를 표현하는데 이 각속도는 오메가로 나타납니다. 오메가라고 이거 글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라고 안 읽잖아? 알파라고 읽잖아? 이걸 W라고 안 읽잖아? 오메가라고 읽잖아. 알겠어? 네, 그런 식이야. 자, 그래서 오메가를 각속도로 표현하는 기호인데요. 이 오메가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몇 도 움직였는지 이걸로 표현하는 거겠죠. 됐죠? 네. 자, 근데 얘가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뭡니까? 주기이죠. 한 바퀴 도는 각도가 얼마입니까? 네, 이거 360 요거 안 씁니다. 왜요? 자, 360도라는 도를 재려면 각도기가 필요한데 각도기를 사용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 선조들은 각도를 잴 때 도 단위로 재지 않았어요. 각도기가 없어서. 뭘로 쟀을까요?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라디안이라는 걸로 쟀죠. 라디안. 그래서 그 라디안은 뭐냐면 그래서 이 각도를 엄청나게 머리 좋은 새끼들이야. 이거 한 바퀴 돌 때 생기는 각도를 반지름의 비율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바퀴 돈 거리가 얼마니? 2파이 R이지. 그럼 반지름 비율로 얘기하면 한 바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360도는 얼마? 2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한다. 요걸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360도라는 각도가 없었어요. 각도기를 잴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반지름에 대한 비율로 각도를 표현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360도라고 하는 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면 360도라는 얘기야. 그러니 이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2파이 라디안 집어넣으면 돼. 알겠어?
그럼 꼬맹아 180도는 얼마나 쓰면 돼? 파이. 8이라고. 90도는 2분의 8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썼단 말이야. 각도 대신에 길이만 잴 수 있어서. 됐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옛날에는 반지름에 대한 길이 비율인 라디안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선속도 또는 손속력의 단위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니까 미터/초가 단위인데, 됐죠? 각속도의 단위는 라디안/초로 쓴다. 이겠죠? 근데 머리가 있는 척 하시면 뭔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요게 들어있죠? 요 안에. 그러네요. 그래서 각속도와 선속도를 서로 유추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관계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오메가 집어넣으시면 선속도는요.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값이니까 RW, V는 RW. 이거 밖에 나가서 W 그러면 안 돼. 오메가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V는 RW.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속도는 반지름을 곱하면 선속도가 된다. 각속도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만큼의 선속도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느껴봐. 각속도의 크기는 선생님 2파이는 고정값이잖아. 이건 상수지. 그럼 각속도는 뭐에 결정되니? 주기. 주기가 1초인 애보다 주기가 2초인 애가 각속도가 훨씬 더 작은 거야. 주기가 1초인 애는 1분의 2파이의 각속도를 갖고요. 주기가 2초인 애는 2분의 2파이의 각속도를 가지니까 그래서 주기가 짧을수록 각속도가 더 커요. 이런 얘기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각속도를 결정하는 건 주기 딱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식에다가요. 인간격으로 R만큼 떨어진 곳에 A라는 공과 B라는 공을 묶어놓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리죠. 같은 줄에다가 공 두 개 연결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됐죠? 자, 이 중에서 A의 각속도가 크니까 B의 각속도가 큽니까? 똑같아. 이거 같죠? A가 한 바퀴 돌 동안 B도 한 바퀴 돌 거니까. 맞아. 선속도는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왜? 선속도는 각속도에다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됐죠? 얘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라면 얘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2R입니다. 그래서 선속도는 B가 2배 커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속도와 선속도라는 의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구했으니 우리는 속도 변화를 통해서 구심가속도 구할 거야. 그냥 가속도라고 해도 돼. 구심가속도를 구할 거란 말이죠. 구심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속도 중에 뭐가 바뀌었어요? 방향만 바뀌었어요. 빠르게는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빠르게는 변하지 않고 각도만 세타만큼 변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속도 변화량이? 맞아요. 네, 빠르기라는 크기는 안 바뀌고요. 크기는 처음이랑 똑같고요. 그죠? 여기도 V0의 소명, 여기도 V0의 소명, 단지 방향만 세타만큼 틀어진 거예요. 이해해? 네. 근데 꼬맹아 뭐 보여? 제발 보여라. 지금 또 밑에 이거 어딨냐? 그러니 구심가속도는요. 선속도에다가 선속도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구심가속도가 돼요. 선속도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구심가속도가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V는 뭐라고요? RW. 그죠? 그러니까 V 자리에다가 RW 집어넣어도 무방해. 집어넣어. R, 오메가 제곱. 구심가속도를 구할 텐데 선속도도 알아야 되고 각속도도 알아야 되면 복잡하잖아. 그냥 각속도만 알거나 선속도만 알았을 때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각속도만 알면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하면 구심가속도가 나와요. 또는 오메가는 뭐니? R분의 V잖아. 이걸 오메가 자리에 집어넣어. 그럼 뭐 나오니? R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속도든 각속도든 하나만 알아도
라고 해서 우리는 구심 가속도 이렇게 부릅니다.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 구했잖아. 거기다가 뭐만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96점이 질량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96을 여기다가 질량만 곱하니까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 바로 96 구하는 식이라고요. 이게 96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는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96 하나만 외우세요. 96에서 MD면 가속도예요. 아시겠죠? 96 구하는 식 하나만 외우세요.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이 96 구하는 식이고, 거기서 질량을 빼면 구심 가속도의 크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게 뭔지 정체를 알았단 말이죠. 각속도의 정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써야 되는 각속도라는 단어를 배울 건데, 됐죠? 각속도라고 하는 건 물체가 움직임 빠르기를 각도로 표현하는 오메가다. 이거는 t분의 2파이고 t분의 1이 f인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파이 f로서도 무방하다. 되겠죠? 이렇게 가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게 등속 원도하는 물체의 구심력의 정체다. 재밌니? 아니야. 우리 학원 건물들이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졸면 소리를 내. 진짜야. 졸지 마. 은혜 때문이었어. 조는 사람이 3명 이상이 됐나 봐. 그래서 소리 났어. 애 떨어지는 줄. 너무 놀랬다. 자,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으로 해결. 그 중에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로 계산해도 되고 2파이 f로 계산해도 된다. 알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렇게 물체를 운동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구심력이든 뭐든, 그래서 그 힘은 물체가 받는 모든 힘들의 알짜 힘을 부르는 이름이죠. 됐죠? 그러니까 구심력이라는 것도 돌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구심력이요, 어떤 애가 구심력을 만듭니까? 라고 하면요, 지구 둘레를 누가 돌고 있냐? 인공위성이 돌죠. 달도 돌아요. 인공위성이 돌죠.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뱅글뱅글 일정한 주기로 돌고 있단 말이야. 등속 원운동에. 그러면 이 인공위성을 돌리는 데서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의 정체가 뭐니? 중력이죠. 네, 중력이죠.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위성한테는 중력이 구심력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랬을 때 얘 질량을 라지 m, 얘 질량을 스몰 m, 됐죠?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맞냐? 네, 이때 이 물체가 돌고 있는 구심력은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나는 인력이라고 하는 중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력도 한번 구해봐야죠. 중력이라는 힘은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입니다. 됐죠? 지구가 인공위성을 당겨요. 인공위성도 지구로 당기겠지만 그 힘이 바로 중력이라는 만유인력인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냐면 R제곱분의 GMM으로 구해요. R제곱분의 GMM으로 구해요.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 가서 천체 하면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R제곱분의 GMM으로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서로를 당기는 힘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의 질량이 10kg이고요. 얘가 1kg라고 치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라고 치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G는 만유인력 구할 때 쓰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하는 상수값인데 열나 작아요. 우리 그냥 1로 놓고 갑시다. 되죠? 그러면 얘는요. 떨어져 있는 거리 2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10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네? 5N의 힘 작용하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의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요. 실제로는 상수값 집어넣고 계산해야 되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서로를 잡아당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중에 하나가 커도 너무 큰 천체 지구야. 그러면 네가 지구에 여기 서 있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지구라는 물체 질량은 라지 m이고 네 질량은 스몰 m인데 두 물체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를 연결한 이 거리가 실제 거리겠죠? 네. 근데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6,400km입니다. 그러면 땅바닥에서 네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몇 킬로미터니? 배꼽바닥에서 네 배꼽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냐? 1m도 안 되지. 그죠? 연락 딱 치죠. 그러니까 이거 무시하자. 무시하자. 연락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 천체에서요. 이렇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내가 땅바닥을 뭐하니? 누르면 그 사이에 체중계를 놓으면 그게 나의 뭐가 돼? 몸무게가 되는 거야. 아,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만큼 내가 땅바닥을 누를 거니까 나의 몸무게 뒷골 중력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만큼이 나의 무게를 만들 텐데 됐죠? 이때 거리는 원래 지구의 반지름에서 나의 배꼽까지의 거리인데 나의 배꼽이 너무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구의 반지름을 둘 사이의 거리로 놓고 지구의 질량, 나의 질량 이런 거 아니니? 그러면 나의 몸무게가 결정되는 그래서 mg라는 식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니? 그랬을 때 눈 뜨고 보면 이게 지워지지 않니? 그러면 우리가 맨날 외웠던 그 9.8이라는 거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지구의 질량값을 곱한 거죠. 이게 그 천체의 중력가속도예요. 천체의 중력가속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6,400이고 지구의 질량 집어넣으면 되고요. 달은요. 달의 반지름에다가 달의 질량을 집어넣어서 달의 중력가속도를 구할 거 아니야? 이게 지구랑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래서 천체마다의 중력가속도 값이 다르니 지구에 1kg짜리 물체가 있으면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10이니까 10N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똑같이 1kg짜리 물체가 있어도 달에 가면 달의 중력가속도는 5밖에 안 된다고 치자. 그럼 달에서의 무게는 얼마밖에 안 되니? 5N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력가속도는 R제곱분의 GM이라는 값으로 구해진다. 알겠어? 네. 그 힘이 바로 이 물체를 뺑돌 때 뺑돌 돌리는 구심력이 되는 거야. 구심력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천체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됐죠? 얘 보세요.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력이 인공위성을 돌리는 구심력 됐어요. 구심력 mR 오메가 제곱이던 R분의 mv 제곱이던 하나 쓰시면 돼요. 됐죠? 네. m R 오메가 제곱 납득되냐?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 도는 주기가 얼마야? 네? 안 되는구나. 지우고 싶었어. 약분되는 줄. 자, 주기 t는 2 파이. 나 할 수 있어. 건드리지 마. 루트 GM분의 R 세제곱. 알겠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같지? 그 다음에 아까 중력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G는 R 제곱분의 뭐니? GM? 그러면 GM은 뭘로 바꿀 수 있으니? R 제곱 G. 맞아? 이 자리로 바꿔서 볼까? 돼? 네. 거기냐? 열만큼 인공위성의 주기가 되겠죠.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90력을 가지고 이제 주기 운동하는 물질 주기 구할 거예요. 90력 가지고 주기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만유인력이 이 아이가 뺑글뺑글 도는 90력을 만들어줘요. 만유인력이 2배 크면 90력도 몇 배 커집니까? 2배 커져요. 됐어? 네. 그럴 때 얘가 여기를 같은 거리에서 돌리면 속력은 몇 배여야 돼?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이 F라고 하는 R제곱분의 GM일 때요. 얘가 돌고 있는 R분의 MV제곱 무속력으로 돌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근데 만유인력이 2배 커졌어요. 거리 변한 거 없고요. 이 새끼 질량 변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돌려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배. 네. 루트 2V의 속도로 돌려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속도가 루트 2배 빨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돌 수 있어요. 알겠냐? 그 속도 못 맞추면 너무 속도가 이거보다 작아요. 어떻게 될까? 네, 먹고 먹힙니다. 됐어? 이 속도보다 빨라요.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요. 튕겨나가요. 알겠냐?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90력이 만유인력을 돼서 네, 이용해서 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죠? 여러 가지들이 90력을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89페이지 7번 좀 보죠. 89페이지 7번 보면 빨대에다가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요. 실을 연결해서 여기에 물체를 하나 매달아요. 질량이 0.1kg인 그죠? 아이 하나를 매달아요. 그래놓고 여기에 물체 매달아서 얘를 뱅글뱅글 돌리는 운동을 할 겁니다. 되겠냐? 그러면 얘가 뱅글뱅글 돌 때 얘를 원운동시키는 힘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 힘이겠죠? 요 힘이 뭘까요? 장력이겠죠? 90력. 그 장력 누가 만들었을까요? 빨리 따라가. 네, 바로 여기 있는 물체 A의 무게죠. 그 무게만큼 당겼을 거니까. 되겠어? 네. 그래서 0.1kg에 해당되는 무게는 1N이잖아요. 1N의 힘으로 이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90력을 받아서 돌고 있는데 이때 속력을 2배 하고 싶어요. 그거죠. 지금 얘는 R분의 MV 제곱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돌고 있었는데 그때 작용하는 90력은 1N이면 됐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보다 속력을 2배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두 배 크게 하고 싶으면 요 값이 어떻게 될까요? R분의 M4분의 제곱으로 4배 커져요. 4배 커지려면 90력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4배같이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3kg짜리를 더 매달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느낌 잡았어? 느낌 잡았어? 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물체는 가상의 힘도 생긴다. 관성력. 그러면 얘는요, 가속도가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 흰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실제로 생긴 거예요. 90도. 맞죠? 그러면 이때 얘는 관성력은 90력의 관성력은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무조건 90력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생긴 90력의 관성력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뺑글뺑글 돌고 있는 물체는요, 실제로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체는 밖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라고 느껴요. 원심력을 느낍니다. 실제로 돌고 있는 물체는. 그 원심력의 크기, 90력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맞아요. 관성력은요, 그래서 실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은 크기인데 방향만 반대인 힘이야라고 하는 가속도가 있는 공간에서 생기는 가상의 힘. 그래서 그걸 관성력. 그래서 너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힘 받아서 가속도가 일로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몸을 어디로 쏠립니까? 급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쏠리죠. 그죠? 네, 네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그 네 몸을 이렇게 잡아당긴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성이 나타나는 힘. 알겠습니까? 관성력. 그 관성력은 실제 작용하는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성력도 똑같이 F는 MA로 구하면 되는데 방향만 반대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속도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실제 힘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 그러니 실제 힘이 90력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우리가 원심력을 받아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 물체는 원심력을 받는데요. 어제 이 새끼들이 뭔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올림대회. 고맹아. 뺑글뺑글 돌고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세탁기 돌죠. 여기 축구로 세탁기 돌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서 빨래가 막 도는데 빨래 속에 있는 물방울도 같이 돌죠. 그러면서 얘는 무슨 힘을 받아? 원심력. 어느 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물방울이 튀어나가죠. 이게 세탁기의 원리야. 탈수. 물방울은 여기 있는 구멍보다 작은데 튕겨나오지만 빨래는 못 튕겨나오는 거야. 그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빨래나 물방울 넣지 말고 넣어. 넣고 돌릴 거야, 이 새끼야. 열나 빨리 돌릴 거야. 그럼 너네들은 바깥쪽으로 밀리는 힘 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애 새끼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땅바닥은 여기인데 허경에 병 떠 있어. 막 누르는 힘 때문에. 내가 준혁이를 잡아다가 벽이랑 이렇게 딱 밀면 이 새끼 땅바닥에 안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네, 그 원심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다리가 대롱대롱 떠 있는 거야. 얼마의 힘을 주면 이 새끼 안 떨어질까? 얘 진짜 애매거든요. 얘가 떨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힘으로 내가 밀 거야. 그 힘은 뺑글뺑글 돌면서 생기는 원심력으로 미는 거야. 납득해? 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야, 꼬맹아, 이 새끼야, 실제로 힘은 뭐 받냐? 중력 받죠. 중력을 받는데 안 떨어져? 그건 이것과 마찰력.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게 사람과 벽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야. 그 마찰력이라는 건 마찰계수에다가 수직으로 누르는 수직 항력을 곱하는 거지. 그 수직 항력을 원심력이 만든다. 이 수직 항력을 원심력이 만든 거고, 원심력 구하는 식이 뭐냐? R분의 MV. 네, R분의 M V 제곱.
그게 이물체의 뭐랑 같다느니 무게랑 같은 순간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겠지. 되겠습니까? 네. 이때 최소한의 필요한 속력 또는 마찰계수 다 구할 수 있다고. 알겠어? 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지? 인공지구. 인공지구를 만들 건데 이름이 있는데 인공지구를 만들 거. 그 무슨 테라디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인공지구는요 도너츠로 만드는 거죠. 자, 우주에 커다란 도너츠로 만든 인공위성을 그 우주선을요. 얘를 이 새끼를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구심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원심력.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원심력을 받아서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어요. 맞냐?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쪽이 중력이 작용한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렇게 잡아. 여기가 이 사람들의 땅바닥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 사람들의 뭐겠니? 하늘. 그래서 24시간에서 12시간 간격으로 불 켰다 껐다 그러면 낮이네? 밤이네? 가끔 비도 뿌려주고. 그래서 이게 인공지구. 앞으로 지구의 수명이 다하면 저거 만들어서 인류들 다 태우고 우주로 갈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인공지구를 만드는데 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긴다는 그 구심 가속도의 크기를 얼마 만들어줘야 되니? 중력 가속도. 로 만들면 지구와 똑같은 환경이 되죠. 지구가 나를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이 새끼는 살아요. 병신이죠. 지구네? 그런 거죠. 인공지구 이렇게 만들어요. 돌리면 돼요. 세탁기처럼. 그러면 애들이 잘 다녀요.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금속 원운동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주기 운동에 해당되는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바이킹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바이킹. 그죠? 네. 이때 여기를 축으로부터 양쪽 끝단에 속력이 0이 되는 순간에 양쪽 끝을 A, O, B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되겠죠? 자, 사실은요. 이 추를 가만 놔두면 얘는 여기 써야 정상이죠. 자, 여기 쓸 때요.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자, 뭐 받아요? 양력. 두 개의 크기가 같아서 얼마? 합력 0인 상태였을 거야. 그래서 합력이 0인 상태로 우리가 평형점. 여기가 가장 이 물체가 느끼는 가장 편안한 곳, 안정적인 곳이야. 그래서 물체는 그냥 5점에 있고 싶어. 그런데 어떤 병신 새끼가 이거 들어. 여기에 들었어. 됐죠? 이 각도가 세타가 되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들어 올리는 순간 중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해서요. 자, 이걸 잡고 있다가 놓으면 그 힘 방향으로 애가 훅 하고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얘가 가려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거의 같으니까 속도가 점점 뭐해집니까? 빨라져요. 자, 빨라지면서 갑니다. 얘는 어디까지 가고 싶어? 자기가 제일 편안해하는 평형점까지 가고 싶죠. 저기 가고 싶어. 그래서 막 내려옵니다. 가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 같으니까 열나 빨리 내려가겠죠. 여기 왔어요.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못 멈춥니다. 너무 빨리 온 게 문제죠. 여기까지 오면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왔는데 오? 순간 뭐해? 스쳐 지나가. 오? 지났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운동과속 때문에 스쳐 지나갑니다. 됐어? 그러면서 어떤 줄 아세요? 평형점까지 오는 동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점점 속력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평형점에 오면 속력이 최대입니다. 열나 빨라요? 근데 지났죠. 지나서 여기를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구간의 힘의 방향은 어떠냐면 중력하고 장력을 합한 이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럼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그럼 속도가 점점 뭐 해줄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갑니까? 0이 될 때까지 갔다가 아까 거기 내가 실수로 지나갔는데 다시 가야지. 와! 갔다가 우와! 오! 이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무한 반복해야 돼요. 이게 단진. 이게 진짜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자 운동을 할 때요, 여러분들 양 끝간 A와 B 정가운데 가운데 평형점 O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자, 이때 여기를 보시면 속력이 최대인 곳이 어디예요? O. 여기가 최대입니다. 됐어. 그러면 A, B 속력 얼마일까요? 순간 멈춰야죠. 그래야 방향을 정말들 바꾸겠죠. A, B에서의 속도는 순간 0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가속도가 제일 큰 곳이 어디입니까? 양끝. 네.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받는 힘의 크기가 최대여야죠. 근데 여기서 받는 힘의 크기를 아까 말씀드렸어요. mg sin 세타로 각도가 클수록 힘은 커져요. 됐죠? 그러니까 양 끝단이 최대의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가 최대죠. 그러면 5점에서는 얼마일까요? 0입니다. 세타가 0이니까. 알겠어요? 받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형점입니다. 평형점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합력이 0인 곳을 찾거나 속도가 최대인 곳을 찾으시면 항상 평형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의 운동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진자 운동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은 원 운동이든 진자 운동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단진동을 배워요. 진자 운동이 단진동이에요? 아니에요. 등속 원 운동이 단진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단진동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단진동은 가장 단순한 주기 운동을 얘기합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주기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하겠다. 그럼 등속 원 운동은 안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진자 운동 안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왜요? 단순하다의 기준은 직선 경로로 왕복 운동해야 됩니다. 됐어. 직선 경로로 직선 형태로 왕복 운동해야 되는데 얘 곡선이잖아요. 단진동이 아니라는 거죠. 등속 원 운동도 곡선으로 움직이잖아요. 단진동은 아닙니다. 주기 운동은 맞지만. 근데 얘 단진동이야. 헤! 이거 단진동이야. 이거 단진동이야. 만들 수 있어. 이거 단진동이 아닌데 단진동을 만들 수 있다. 빨리 상상해. 위에서 조명 쏴. 불 다 꺼놓고요. 위에서 조명 쏴서요. 됐어? 얘가 이렇게 왕복 운동할 때, 됐지? 네, 이 아이의 그림자가 땅바닥에 비치게 해요. 그러면 그림자는 A에서 B까지 요래가 단진동이야. 등속 원운동도 단진동으로 만들 수 있다. 얘 여기다가 실내가지고 뺑글뺑글 돌리는 동안, 그죠? 이 벽면에다가 대고 빛을 쏴. 신기해. 정확하게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얘 이렇게 가. 맞아. 그림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다시 와. 일로 가는 동안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오는 동안 다시 제자리로 오죠. 그래서 얘는요. 요 단지를 진폭으로 해서 요 사이를 무한 왕복하는 단진동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주기 운동하는 아이들을 벽면에 비춰 그림자를 비추면 그 그림자의 운동은 다 단진동입니다. 그래서 단진동 운동을 우리가 그림자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단진동 운동을 해도 원 운동이 기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꼬맹아 여기 봐봐. 자, 나
이렇게 단진도 운동을 할 때는요. 얘가 무한을 왕복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왜요? 자기가 원하는 지점으로 돌아가려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평형점입니다. 평형점을 기준으로 항상 힘이 어디로 작용했는지 보세요.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 작용을 합니다. 왜? 평형점으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입니다. 이거를 회복시키려는 힘이가 복원력입니다. 그 자리로 회복시키려는 힘, 우리는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복원력은 평형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게 복원력이다. 그 복원력의 크기는 평형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힘의 크기가 최대고 평형점으로 올수록 힘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평형점에 오면 합력이 얼마나? 0이다. 이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난 요번에는 복원력 구하고 싶어. 구심력이 아니고. 되겠니? 이 얘기야. 요번에 저는요. 단진도 운동을 시키는 복원력이라는 힘 구하고 싶은데 이 힘도 F는 MA니까 복원 가속도 구하면 되겠네요. 이 복원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속도를 알면 되겠네요. 그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렇죠? 저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보면은 여기서 반지름이 R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A에서 B까지 세타만큼 틀어졌어. 그러면 이때 변이가 얼마일까? R sin 예. 세타. 그리고 요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는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 길이입니다. 맞냐? 네. 그러면은 요거 직각삼각형이겠죠. 그러니 변이라고 하는 크기의 x는요. 사실은 요 반지름이 R이면 얘도 R인 걸 납득하셨어야죠.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R 사인 세타. 이게 변이야. 그러면 이 변이가 최대이려면 사인 값이 얼마니? 90. 그러니 평형점으로부터 최대로 많이 떨어져 있는 여기의 변이가 최대 변이다. 이거죠. 평형점으로부터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최대 변이 값이고 그게 바로 원의 반지름인 것 같다. 알겠습니까? 네. 변이가 최대 변이는 원의 반지름이야. 그렇죠? 자, 그럼 변이를 알았으니까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되겠어? 네, 걸린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 사인 세타 값을 나누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서 V였고 여기에 왔을 때도 V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이 V인데 이 V가요. 그죠? 여기서는 그냥 V였는데 요 지점에 왔을 때는 V가 이 방향이야. 그러면 그림자에 비친 이 V는 얼마냐? 됐죠? 여기에 왔을 때 그림자의 V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 비스듬한 방향의 속도를 그래서 벽면과 나란한 방향의 속도와 수직한 방향의 속도로 나누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순간의 속도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보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인가요? 네. 네. 그러면 요 값이 얼마입니까? V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속도는요. 이 지점에 왔을 때 속도는 V 코사인 세타 값으로 구하면 돼요. 그림자에 비친 속도. 됐죠? 네. 자, 근데 그러면 이 속도가 어디가 제일 빠르겠냐? V 코사인 세타니까? 0도. 어디? 평. 그죠? 그래서 아하. 얘는 0도라고 하면 평형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빠르구나. 그 평형점에서의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 속도가 뭐야? V 원운동 속도야. 그래서 이때 속도는요. 우리가 원운동할 때 속도 구하는 그죠? 네. RW 또는 T분의 2파이 또는 T분의 2파이 R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왔을 때 가속도 구하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왔을 때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라 실제 가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작용해. 그러면 이 그림자가 비쳤을 때 가속도는 이 가속도 아니지. 요거지. A sin. 얘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보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벡터를 했을 때 그림자는 요것만 비쳐. 맞아. 그래서 이때 그림자에 비친 이 가속도는요. 바로 원의 구심 가속도의 뭡니까? 사인 세타 값이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제일 큰 곳이 어딥니까? 큰 곳이. 얼마? 90도. 90도가 되는 평형점으로부터 제일 먼 곳이 가속도가 최대인 지점입니다. 됐죠? 이때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와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단진도 운동할 때요. 최대값들은 다 등속 원운동 값이야. 알겠어? 최대값은 무조건 다 등속 원운동 값입니다.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복원력이야. 그 순간순간의 복원력이야. 그 중에서 복원력이 제일 큰 쪽도 가속도가 제일 큰 값이니까 90도가 되는 곳으로 얼마니? 그 힘이 바로 구심력과 같은 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m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mv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죠. 우리는요 물투에서는 최대값인 값밖에 안 배워. 중간값들은 안 배워. 알겠어? 최대값은 다 구심력에서 온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요. 그죠? 그림자에 비친 얘 복원력이 최대라며. 그 최대의 복원력 어떻게 구해요? 중력과 장력의 합력으로 얼마였다고요? mg 사인 세타라고. 맞아? 아, 자, 근데 꼬맹아 실제로 얘를 단진도 운동 시킬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이 각도를 코딱지만하게 해요. 코딱지만하게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의 직선 경로야. 맞아? 네. 그 직선 경로를 움직이기 위한 이 코딱지의 각도는 10도 내외로 움직이면 단진동합니다. 띵띵띵띵. 알겠어? 네. 그래서 열나 각도가 작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수학 선생님들한테 말하면 안 돼. 각도가 열나 작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같다 이 새끼야. 뭐? 어떻게? 각도가 열나 코딱지면 사인 세타 값과 탄젠트 세타 값이 그게 그거야. 수학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뒤져 너. 그러니까 mg 사인 세타를 mg 뭘로 볼 수 있다고? 탄젠트 세타로 볼 수 있어. 헤. 그러면 소맹아 탄젠트 세타로 본다면 이렇게 잘랐을 때요.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어때야 돼? 같죠? 같아야 돼. 요 길이가 바로 실의 길이 L이죠. 요 길이는 최대로 움직임 진폭이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 세타 값을 뭘로 놓는 거냐면 실의 길이 L분의 그래서 진폭 X로 보겠다. 이게 단진동의 됐습니까? 네. 최대에 작용한 복원력의 힘이다. 이 복원력이 최대일 때가 구심력과 같다.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의 크기다. 맞아? 복원력이 최대가 된 순간 그 복원력의 크기는 구심력과 같고요. 구심력 구하는 식이 mr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 중에서 아세요? 진폭의 최대값이 원의 반지름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요. m이랑 같고요. 맞죠? 그랬을 때 얘가 왕복 운동할 때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2파이를 잘 굽는 구글 리더죠. 2파이를 잘 굽는 구글 리더. 못 외우면 병신. 이게 진자 운동의 주기 구하는 식이야. 2파이를 잘 굽는 구글 리더. 대략 중력 가속도분의 실의 길이. 이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의 주기는 이런 식으로요. 2파이 루트 g분의 L로요. 됐죠? 2파이는 상수니까 의미 없어요. 항상 얘는 고정값이고요. g는요. 그 전체의 중력 가속도 분의 실의 길이. 알겠어? 그럼 뭐야 봐봐. 이 아이의 주기를 내가 짧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실의 길이를 짧게 하게 되죠.
주기를 길게 하고 싶어. 실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돼? 길게 하면 되죠? 근데 연병아 내가 여기에다가 강호동 아저씨를 매달아서 같은 실에다가 놓고 돌릴 거야. 주기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좀 물체의 질량은 뭐가 나니까? 어? 그러면 요거 진폭을요 더 크게 해서 여기까지 가게 해서 왕복하게 할 거예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고요. 진자의 주기는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이나 진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알겠어?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합니다. 진자의 주기는 실의 길이에 의해 뭔가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진자의 주기는 실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이나 진폭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결론이고요. 저거 증명하고 싶으면 미적 파트에서 증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수학 시간에 사이클로이드 경로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증명해 드립니다. 자, 근데요. 태어날 때부터 단진동 하는 애가 있어요. 그림자 비출 필요 없어. 그냥 원래 단진동인 애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용수철. 용수철이요. 원래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에 원래 길이는 L0고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K였다고 치자. 용수철 상수가 K예요. 그래서 쟤는요 100N짜리 물체를 매달면 10cm 늘어나요. 뭐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치자. 되겠어. 그러면 용수철 상수는 1000N/m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됐어? 자, 이런 용수철이 있다고 치자. 거기다가 내가 어떤 물체를 매달면 그 물체의 무게와 같아질 때까지 천천히 내리면 늘어나다가 멈추겠죠? 네. 됐죠? 그랬을 때 멈춘 순간 얘가 늘어난 길이가 그죠? 여기에 왔을 때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멈췄기 때문에 이 지점이 힘의 뭡니까? 평형점이겠죠. 자, 늘어나기 전에 A 지점 O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에 오면 힘의 합력이 0이니까요.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서 mg의 크기가 kx의 크기와 같은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얘를 천천히 치우면 여기서 멈출 텐데 연병을 성격 더럽게 빠른 급한 새끼가 이거 손을 급격히 갑자기 팍 쳐. 어떻게 될까? 이 새끼가 내려오다가 멈춰 못 멈춰? 못 멈춰. 왜? 내려오는 동안은 아직 X만큼 안 늘어났으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더 커. 그치? 근데 이 새끼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해? 같은 구간이야. 그러니까 내려올수록 속도가 점점 뭐해지겠니? 빨라지겠지? 그래서 평형점까지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졌을 텐데 여기서 멈추려고 하니까 너무 빨라서 운동과성 때문에 그냥 지나가. 맞아?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이 순간부터를 보면 여기는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늘어난 길이가 더 길어. 탄성력이 더 커. 합력이 어디로 작용하니? 위로. 근데 이 새끼 내려오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니? 반대지? 그러면 속도가 점점 뭐 할까? 느려져요. 줄어들겠지? 그래서 언제까지 갈까? 영이 될 속도가 때까지. 0이 될 때까지 내려오다 멈추겠지? 자, 내려오다가 이 아이가 멈춘 위치가 여기라고 치자. 그러면 멈췄어. 그래서 속도가 여기 됐어. 근데 합력 어디로 작용하냐? 위로. 그럼 다시 팅 하고 가겠지? 알겠어? 네. 근데 평형점에 올 때까지는 이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너무 빠르네? 못 멈추네? 다시 가네? 속도 0 될 때까지 가네. 됐어? 그랬다가 다시 아래로 작용할 힘 때문에 다시 내려오네? 이거 무한반복. 그래서 용수철은 처음부터 단지 운동을 합니다. 그림자에 비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 그러면 내가 손을 급격히 팍 하고 치우면 이때 얘는 적어도 이거보다는 더 내려오겠네. 맞죠? 네. 그럼 최대한 늘어난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뭔가 EX일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서요 늘어나면서 생기는 운동 에너지 X만큼 늘어나면서 생긴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면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똑같은 탄성 에너지를 만들 때까지 가야 되겠죠. 되겠어요? 네. 그래서 2배 길이만큼 늘어난 곳까지가 최대 거리입니다. 저기 X 계수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지점을 B라고 하면 B에서는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mg고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E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2kx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mg의 크기가 뭐랑 같다고요? KX. 그러면 2kx에서 kx를 빼면 얼마입니까? K. kx가 위쪽 방향으로 합력이 작용하죠. 맨 처음에 늘어나기 전에는 중력만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kx가 작용했던 거죠. 양끝 단위 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원력에 대해서 이 새끼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복원력의 크기가 최대일 때 무슨 역이랑 같다? 아니, 양끝 단위 최대의 복원력은 kx만큼이고요. 이게 90력 mr 오메가 제곱의 크기를 갖는다. 납득하기 바라. 자, 우리 변이 최대값은 원의 반대값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t는 2파이를 잘 굳는 코리아 엄마. 코리아 마더. 무대운 병식. 2파이를 잘 굳는 코리아 엄마. 되겠냐? 이게 용수철의 주기야. 그러면 용수철의 주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2파이는 상수값이니까 얘는 움직일 수가 없어. 용수철의 단진동의 주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용수철 상수와 매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돼. 됐어? 근데 내가 똑같은 용수철인데 반으로 잘라. 용수철 상수 변이 안 되네. 변하죠. 반으로 자르면 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되니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되니 아니면 똑같이 늘어나니 잘 안 늘어나죠. 길이 그렇죠? 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용수철 상수에다 원래 길이의 곱한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용수철의 원래 길이를 반으로 자르면 용수철 상수는 2배 늘어나는 햇살을 가져서 잘 안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용수철이 20cm일 때 누구를 매달아서 3cm 늘어나면 그걸 반으로 자르면 1.5cm밖에 안 늘어나요. 맞아요. 왜? 그거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가 커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수철을 반으로 자르는 순간 용수철 상수가 커지죠. 그럼 주기는 뭐 해줍니까? 주기는 짧아지죠. 알겠습니까? 이런 효과. 이런 효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용수철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거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진동 운동할 때요. 진자의 단진동 운동하는 주기, 용수철의 단진동 운동하는 주기, 인공위성의 그 원운동하는 주기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쉽지 않은데 쉽지 않게 풀어와. 뭐 어떻게 안 쉬운데. 되겠어?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남아야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으시면 되고 갈 사람들은 가시.